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형근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 갑상선을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목안의 나비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갑상선은 우리 목 중앙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제 분비함으로써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를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기관인데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육안으로 아니면 촉감으로도 이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 갑상선 결절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건데, 이게 혹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겉에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 그레이브스 병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목 앞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주변에서도 흔하게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 건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아지게 되거나 네. 정상보다 줄어들게 되면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것인데, 네. 이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가 줄어들고 추위를 타고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생성되고 분비되냐에 따라서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질환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경구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약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하루에 한 번 경구로 섭취해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목 앞이 볼록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년차 교편에 서고 있는 병아리 선생님인데요. 저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소리도 크게 내야 하고 했던 말도 반복하게 되고 목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쉰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 갑상선 저하증도 온 적이 있어서 혹시나 이 갑상선에 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그냥 목소리가 쉰 것뿐일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쉰 목소리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사연인데, 네. 이전에 갑상선 질환까지 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에 이제 크기가 큰 경우에는 네. 그 갑상선이랑 기관이랑 사이에 지나가는 우리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성대 마비가 생겨서 목소리가 신목소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 그게 암이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성대 마비가 생겨서 신목소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분이라서 더욱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쉰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병원에서는 독감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목감기 증상이 오래가는 거죠? 심지어 목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 부어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도 같고요. 설마 이 갑상선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 이 갑상선 질환이 따로 있나요? 갑상선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감기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가 않고 오한, 발열, 몸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다음에 갑상선 부위가 만졌을 때 네. 압통, 그러니까 만졌을 때 아픈 경우에는 네. 갑상선염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네,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아픈 목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갑상선염을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갑상선 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갑상선암의 진단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새로 이제 진단이 되는 암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만 명당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네. 국내의 경우에는 여성에만 10만 명당 35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갑상선암의 진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는 국내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 빈도가 증가하였고 네. 초음파의 해상도 증가 및 세포검사의 발전에 따라서 조그만 크기의 암도 잘 발견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경과가 좋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같은 추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중에 가장 흔한 이제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는 30년 암 사망률이 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거겠죠? 네. 그 갑상선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갑상선 검사를 추가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검진할 때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감기처럼 며칠 안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볍게는 감기 증상처럼 생기거나 체중이 줄거나 늘어나고 자주 피곤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